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초진 환자분, 이제 신환,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디가 불편한지, 허리 아프신지, 뭐 엉치가 아프신지, 다리가 저린지, 발바닥 느낌 있는지, 마비 증상, 그리고 뭐 쉬었다 가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제일 물어보는데, 환자가 제일 불편한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제일 처음 여쭤보는 거고요. 그 이후에는 유지되는 기간 자체가 얼마나 되었는지, 예를 들어 뭐 최근에 한 달 만에, 한 달 동안 아팠다, 일주일 만에 아팠다, 그리고 뭐 과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아파왔다, 최근에 조금 아팠다가 다시 좋아졌다, 다시 좀 재발한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그 횟수뿐만 아니고 그 기간 자체를 많이 여쭤보고요.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런 증상이 또 생겨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, 과거 치료 병력이죠. 그래서 주사라든지 수술, 뭐 시술 같은 게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, 아니면은 뭐 약만 먹고 좋아지지, 그런 치료에 대한 과거 이력을 제가 여쭤봅니다.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증상에 대한 성취를 여쭤보는 거고요. 그 다음에는 기저질환, 뭐 당뇨, 혈압, 뭐 아스피린 계통의 약을 드시고 있는지, 뭐 뇌혈관지와 심장 질환들이 있는지 여쭤보게 되고요. 그 다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리거나 이런 증상뿐만 아니고, 환자분이 호소한 거 외에 이런 마비 증상, 그러니까 발목이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이렇게 움직임이 잘 안 된다든지, 아니면은 한쪽 그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한다든지, 손 같은 경우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마비 증상이 있는지와 이런 테스트 했을 때 뭐 디스크 협착증으로 보이는 증상 자체가 발현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여쭤보고, 그 외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해 오셨으면은 이게 이때까지 지내온 이력이 연속적으로 계속되어 있는지, 왜냐면은 너무 아픈데 치료를 전혀 안 하시고 집에 있다 오시면은 뭐 MR상 병변이 확인되더라도 바로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고, 단계 약물 치료, 물리치료, 주사 치료를 시행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때까지 어떤 치료 해 오셨는지를 제일 먼저 여쭤보고, 환자분이 그걸 알고 오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치료를 대부분 이제 근처 개근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초진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외래를 보신 적이 없고, 대부분 뭐 가까운 통증의학과에 잠깐 다니시거나, 아니면 엊그제 아파서 허리가 삐끗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 기력이 얼마 안 되시니까 뭐 오셔서 바로 치료하시면 되는데, 예를 들어 뭐 타지에서 오시거나, 아니면 요 부산 근처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 오셨는데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아프셨던 분들 올 경우는 이런 어느 정도 정보가 없으면은 치료 자체가 이어지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과거에 MR 같은 걸 찍으신 게 있으시면요, 그거를 그 병원에서 몇 년 전 거든 최근 거든 몇 달 전 거든 일단 가져오시고, 이전 기록들을 모두 영상을 가져오시면 그걸 토대로 환자분의 얘기와 이런 매칭을 통해서 진단을 하기가 좀 쉬워지고요. 그와 더불어 수술적인 치료를 거의 마음 먹고 오셨던 경우도 있는데, 그런 경우는 과거에 어떤 치료했는지, 협착증, 디스크 같은 6주 정도 약물 치료가 있는지, 그 유압술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간의 치료 이력이 필요한데, 그런 약물 복용 이력 자체가 척추 질환 진단명으로 처방이 돼 있어 왔는지도 알아오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. 그러면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 일정 판단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되고, 그와 더불어 본인이 가진 기저질환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경우 있거든요. 뭐 아스피린, 뭐 플라빅스 이런 거 드시는 경우 있는데, 그런 처방약들을 얼만큼 드시고 있는지, 뭐 끊고 있었는지, 아니면 끊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본인 기저질환에 대한 처방과 진단을 알고 계시면요, 수술적인 치료나 시술적인 치료를 결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치료들과 자료를 동봉하고 오시면요, 많이 도움이 되고, 추가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자료가 근전도 검사, 그리고 뭐 혈관 검사 같은 거 했으면은 그런 혈관 검사에 대한 영상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외에는 대부분 MR과 CT 등을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,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많이 찍으셨지만 그 최근의 변화를 좀 보기 위해서는 새로 찍는 게 제일 좋긴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판단해가지고 진단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제일 좀 힘든 게, 어르신들이 연세가 80 넘어가시면 일단은 잘 안 들리시고,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그 진단명도 기억하기 힘드시고, 어떤 치료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고, 보호자분들이 결국은 다시 같이 내원하신 경우가 많거든요. 전화를 연결하거나. 그래서 한번 영상 같은 걸 가지고 오실 경우는 보호자분이 반드시 같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치료 방향 자체가 많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, 뭐 많이 불편하시고 연세 있으시면 보호자분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당연히 뭐 신분증, 그리고 개인에 관련된 서류 같은 거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. 예를 들어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는 뭐 급여 의뢰서 같은 걸 동봉하고 오셔야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, 그런 거 챙겨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
오늘은 제가 병원 왔을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면 좋을지, 그리고 어떻게 오시면 참 헛걸음하지 않고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,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뭐 너무 불편해서 오신 분들은 이런 자료 이력들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와서 진료를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 또 MRI 같은 거 새로 찍어봐야 되고, 찍을 때도 과거 MRI 같은 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찍어본 MRI 찍어보면 비용이 좀 줄여질 수 있는데, 새로 찍어야 되게 되면 환자도 부담이 되고 의료진도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거든요. 그래서 이전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가져오셔서 진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다음에 병원 내원하실 때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물 꼭 챙겨서 병원 내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